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마도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셨거나 매수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참조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트레이딩 하는 쪽 잘 관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미 기존에 대부분 리포트 내용들은 정리해 드린 것들이니까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공장 또 새로 완공해가지고요. 상공장 같은 경우 7,500리터 상당히 또 큰 양입니다. 또 생산시설 확충해가지고 추가로 나간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나쁜 뉴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미국에서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더 많은 실적이 나올 것엔 틀림이 없다. 이런 부분들 크게 의심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략한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우리 여기 잘 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정도 수익 내고 왔는데 드리블 하는데 여기서 쫄면 된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제 상황에서 조금 조정받고 있는 것들은 무난하게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눌러주는 거 요건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위로만 이렇게 터주면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쫙 이렇게 크게 이슈 터지면서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리포트 나오지 않겠어요? 4분기 실적 양호해 보입니다. 이런 애널리스트 리포트만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홀드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중국의 또그 뇌전증 치료제 관련돼서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사실 뇌전증 환자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것들, 이제 중국에서 허가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 생각만 좀 해봅시다, 내년도에. 진짜 당장 좋든 안 좋든 어쨌든 올해는 미국 관련돼서 계속해서 어쨌든 증가하는 뉴스는 다 봤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의심할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 중국에서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진출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중국에서 당연히 잘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허가받을 것도 당연한 거겠죠. 특별히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거 잘 알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관계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행히 어때요? 시그널 잘 터져가지고 제가 요 3일 요 구간에 상당히 우리가 모니터링 잘하자라고 했는데 잘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원하던 구간까지 생각하지. 우리가 원하던 구간이 어디였어요? 여기 이 구간이었잖아요.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생각해보고 기다려보도록 하죠. 더 매크로만 나빠지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3일 연속 이 와중에 그죠? 어제 폭풍우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전만 잘 가고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ADC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죠? 제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그널 좋으니까 시그널대로 홀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흐르고 나서 그냥 끌고 내려오면 매수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17,500원 이 정도가 아마 평단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부터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라인을 따라서 가시는 게 맞아요. 지금 221과 60일 라인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일봉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쫄지 마시고요. 이 정도면 우리가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도 조금 있으니까 CMO, CDMO 이런 거 관련돼서 바이넥스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우리가 수익률 내기 위한 반등 여기 요 구간이에요. 높은 것도 아니고 그죠? 욕심내는 거 아니니까 이 정도 상황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자리가 여기거든. 그래서 지금 121 이평 여기 밑단까지만 체크해보는 걸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입니다. 단기대로 가야죠. HK노엔 같은 경우 인도에 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식죠. 외식도 역류질환 이 관련된 내용들 인도 진출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미국 허가도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 임상 3상 실험 잘 진행될 것 같고요. 이게 있잖아요. 임상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있고 이미 실용되어져 있는 약을 갖다 어떻게 됩니까? 미국인이면 미국인에 잘 맞는지 인도인이면 인도인한테 잘 맞는지 그런 테스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진행을 하고 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터지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최근에 국내에서 좀 경쟁이 있고 특허 문제도 좀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좋은 한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수급상 안 좋긴 한데 저는 뭐 그냥 아직까지는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8,000원 이 정도가 아마 대부분 스타트 라인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치로해서 계속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분할 매수는 이제 지금 진행을 추가로 하진 않았어요. 지금 비중은 제가 종목 비중은 4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뭐 양봉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배열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양봉이 뜨지 않는 이상은 매수해요. 근데 양봉도 이렇게 우하방으로 갈 때는 한 두 번 정도 터지는 자리, 전환이 나올 만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도 스킬이에요. 잘 생각하시고 가고요. LX 일렉트레이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여기 아래서 다 잡았잖아. 여기서 지금 못 잡으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속 홀드죠. 이거 제가 볼 때 4, 5개월 보고 가자 이렇게 얘기 드렸고 급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제발 이 종목만큼은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전 무조건 길게 갈 겁니다. 조금 먹을 생각이 없거든요. 자, 그렇게 얘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대신에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도 하고 스윙 거래도 할 수 있는 종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진전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해 드렸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그래서 이거 잡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많이 못 잡았어요. 올라가게 되면 또 내일 상황 보고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비중도 담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종목 비중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있죠. 저도 많이 담고 싶은데 요즘 아주 사고 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입니다. 골치 아파요. 예. 에릭스 테크놀로지 요거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죠? 예, 어제 저도 매수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30% 정도요. 이렇게 진짜 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쭉쭉 못 들어가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항상 보면 우리가 리스크 테이크를 또 해고 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르세크는 히토류도 있고요. 전선 사업도 있고 베트남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 업황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콜앤고로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플레이로 가고요. 그레스 마린 솔루션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스터디부터 해볼까요? 종목에 대해 보통 움직이는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 이걸 전 돼지꼬리라고 가끔 표현하긴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맞겠죠. 급등한 거에 대한 단기 차익물 형성. 이런 게 뭐 공식적인 용어긴 한데, 그냥 보통 이런 것들을 보면 암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역배열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급등하는 케이스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짧은 구간에도 요걸 갖다 스킬로다가 어떻게 보면 또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요 구간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목적 자체가 단기 차익물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눌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케이스가 보면 특히 이제 정상적으로 다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21위평 이런 라인 아니면 여기 터진 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죠, 여기. 이런 라인에서 여러분 공략을 해주고 분할 매수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포인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여기서 이렇게 양봉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해저 케이블 공사, 뭐, 이거 부분에서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넘버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최근에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해저 케이블 불분해서 계속해서 손상을 내게 만든다는 뉴스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 금액도 상당히 크게 늘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트럼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업성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이 종목을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나치게 단기적으로만 보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싸게 살라고 매수 포인트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긴 한데요. 조금 길게 보고 간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그 해저 케이블 관련된 투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서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S 마린 솔루션, 가온전선, 대한전선 다 해저 케이블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운 건 없죠. 시젠 사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저께 크게 뭐 사고가 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자꾸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름 자체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뉴스가 좀 하락을 했죠. 잘 올라오고 있던 거. 그러기도 하고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냥 기술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이 지금 실적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평가되어져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뭐 25,000원 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밸류에이션 부분만 생각해 본 겁니다. 자, 조정을 받고요.
그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동평균선 크로스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기 세 개 구간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조금 눌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좋은 거라고 그러면 우상방으로 가는 것이 극히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 패턴도 그렇고 그럼 여기서 뭐만 기다리면 됩니까? 이게 양봉자리죠. 그래서 저는 평단을 좀 더 낮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23,000원 정도에서 평단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뭐 크게 뭐 왔다 갔다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평단 조절을 조금 해서 낮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을 좀 아껴둔 것이 전태도 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갖다가 또 이런 스타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앞에서 보는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한 번에 이만큼 이동평균선 크로스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그 시간이나 기간을 보면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같은 원리예요. 결과값이 같은 거죠. 어떻게 이해가 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금방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올라와서 눌린 거 극히 나쁜 부분 아니다. 배 시그널 자체는 나빠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좀 나셨던 분들 같으면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거는 센스거나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어저께 같은 경우가 수익 실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야, 저기서 저거 해봤자 기껏해 500원 뛰게 하자고 내가 저거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해봤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결론을 갖다 좀 다르게 냈죠. 아, 하방에서 양봉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또 잡아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부를 한번 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또 욕심내다 보면 미스테이크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일단은 여기 내용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바람이 안 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뭡니까 아니면 홍콩이나 뭐 이런 곳에서 중국 이런 곳에서 독감이 도는 그런 뉴스가 돌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하나 탁 터져줘야지 이게 모멘텀이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쏠려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외국인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아래점에서는 매수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의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매기가 좀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이슈가 곧 터질 거다. 주가적으로 말입니다. SK 하이닉스 이것도 제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특징주입니다라고 어제 채팅방에서 저를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눴던 그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걸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매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올라간 폭이 수익인데 드리블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지금 2450이 저점 구간으로 형성이 돼 있고 여기보다 크게 아래로 내려갈 만한 상황은 악재가 더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윗방도 크게 놀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대충 높아봤자 지금 아유 2500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 사이에서 노는 건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종목별 장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HBM4 관련돼서 선두입니다. 어쨌든 레가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에서 조정을 받고 이런 것들은 선반영돼서 좀 이루어진 건데 많이 올라가야 이게 정고점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메모리나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이쪽 관련 가격이 좀 올라가는 법이 생겨야지 어떻게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길게 보지 마시고 시그널 플레이를 이 종목도 해 나가셔야 되면 틀림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별 리뷰 마무리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시간 나는 대로 다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일은 공략주 일단 체크를 또 해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받았으면 우리가 또 공략주를 찾아 나가는 것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